미인들이 앞에 계시니 강의하기가 힘이 나네. 개나리가 만발한 3월에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감에 대하여 이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면서 개나리가 만발한 3월에 여러분들 앞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개나리가 누구였냐면 일본 순사들이야. 이게 나리. 근데 나리 그랬대. 그 좋지 않은 표현에 꼭 뭐가 들어가? 개. 그래서 그때 개나리를 일본 순사들을 개나리라고 했던 시절이 있어서 개나리. 그래서 개나리가 만발했다. 아주 그런 일본 사람들은 잘 말도 못하지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지. 그 쪽발이가 뭔 줄 알아? 일본 사람들 쪽발이라고 하잖아. 왜 쪽발이야? 신발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여러분 돼지 발을 봐. 돼지 발은 5개요, 2개요. 동물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걸 쪽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은 동물과 짐승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대해서 쪽발이라고 발굽어봐. 개 말 발굽으라고 돼지 말 발굽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놈들을 쪽발이라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미인들이 앞에 계셔서 토요일 날 나오셨는데, 자 오늘은 보충교재 프린트 보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민사특별법에서는 어디에서든 민사특별법은 한 문제씩만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 나오니까 하지 마버리십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서운하다고. 이게 그렇다고 모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셔야 아파트 반상회 할 때 가서 아는 체를 할 수 있다고. 이거 이 부분. 그러면 제목을 봤더니 집합 건물의 건물의 집합 건물의 소유의 관리.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서 여러 있는 경우 집합 건물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구성되냐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대지 이렇게 돼 있어. 다시 한번 건물, 대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너무 생각하지 말고 건물과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건물은 아파트 사신 분들은 501호를 쪽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한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이외의 옥상, 복도, 지하 주차장 전부 이런 부분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 그러면 대지도 공용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안 된다니까. 대지에 무슨 공용 부분이 있어?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고. 다시 전유 부분 이외의, 이걸 뭐라고 그래?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로 돼 있다고. 그래서 크게는 건물 대지. 건물에는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는 공용 부분 있음 없음? 없어. 대지는 그냥 건물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대지를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대지 사용권. 그러다 보니까 집합 건물은 크게 다시 한번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집합 건물의 구성은. 그러면 건물의 부분의 소유는 이렇게 전유 부분은 소유자 있을 것이고, 공용 부분은 소유가 아니요. 공용 부분은 다시 공동 소유. 그래서 공용 부분 공유지. 어쩔 수 소유 아니요. 공유지. 다시 소유. 대지 소유 이렇게.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운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를 봐. 오늘날은 프린트를 봤더니 맨 위에 박스에 집합 건물의 소유 관계인데 구분에 오른쪽에 봐봐. 건물 또 뭐가 돼? 이렇게 구분했잖아. 건물, 대지. 눈에 보이지? 그리고 건물은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 구분해서 소유한다 했을 때 구분 소유의 대상은 전유 부분뿐이야 이게. 그럼 공용 부분도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구분 소유의 대상은 안 되고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버려. 공동 소유. 그래서 오른쪽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전유 부분.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을 사람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지 사용권. 그럼 거기에 대지도 봐.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이 대지는 당연히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당연히 대지라고 해서 이걸 당연 대지 또는 법정 대지라고 하고, 규약이 뭐냐면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의 자치 법규를 규약이라고 그래. 따라서 해본다. 자치 법규. 구분 소유자들이 내부의 자치 법규를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대지요. 이렇게 아파트에 대지가 있는데 좁아, 이게 좁아 대지가.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은 200명인데 차는 20대밖에 될 수가 없다고. 이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 옆에 땅이 있지. 땅을 사서 이것을 대지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따라서 규약대지. 그래서 대지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똑같은 것처럼 대지도 애초부터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이걸 법정 대지라고 불러. 법으로 그냥 애초부터 대지 위에 건물이 딱 들어서지, 그러면 그 대지를 뭐라고 불러? 법정 대지라고 해. 그리고 그 법정 대지와 일체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을 규약 대지라고 하지.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은 법정 대지요. 근데 그 법정 대지와는 상관없이 규약에 의해서 대지화 시킨 것을 규약 대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대지에도 두 개 있어. 다시 법정 대지, 규약 대지. 어쨌든 법정 대지든 규약 대지든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지 사용권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동의 건물은 이제 권리 관계로 구분해 본다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권리 관계로 구분해 본다면. 그러면 이거 이제 성립과 관련하여 전유 부분 성립, 공용 부분 성립, 대지 사용권 성립 등기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대지 사용권의 성립, 그러면 전유 부분이 성립되려거든 등기해야 되는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거든 등기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집합건물법에서는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 없어도 다 성립이 돼버려. 다시 한번 등기 없이도. 그래서 오른쪽 두 번째 칸 봤더니 성립과 등기 보여 안 보여? 좌측에. 다시 한번 성립과 등기. 그러면 전유 부분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구분행위가 이르봐. 구분행위가 뭐냐면 법률행위야 이게. 구분행위가 이루어지고 건물이 완성돼 버리지. 전유 부분은 언제 성립이 되냐면 구분행위가 뭐냐면 분양계약 같은 경우야. 분양계약. 그리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이렇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01호가 완성되었어. 그러면 구분소유권이 성립이 되는 거지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공용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대지 사용권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나오니까 주의하죠. 그래서 집건물법에서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어도 된다. 등기 없어도 돼. 이렇게 성립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항상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기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거든. 그래서 전유 부분의 성립 시기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구분행위가 있고 완성이 되지. 그럼 완성된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이 돼버려. 등기 없이도. 이렇게. 두 번째는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은 종된 권리가 돼버려.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 그래서 외워본다.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공용부분의 득실 변경도 등기 필요 없고 대지 사용권의 득실 변경도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용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는 자 애초부터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2층 몇 호를 비워놓고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나? 그 몇 개 둔다고 이게 시골 같은데.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는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하기로 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내가 규약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다시 한다. 게스트하우스는 애초에 전유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요. 애초에 전유 부분이지. 질 때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니까. 근데 규약에 의해서 게스트하우스 쓰기로 했어.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규약 공용 부분에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득실 변경은 다만 규약 공원 애초에 전유 부분이었던 게 규약의 공용 부분으로 되었으니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음 이렇게 등기해 놓으라는 거야. 밑에 봐. 규약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에는 다시 한번 법정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 그 처분과 관련하여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밑으로 내려왔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공용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 자, 따라서 해본다. 대지 사용권과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운명을 같이 하니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없어. 그 다음에 밑에 공용 부분은 2번 취득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표의 효력에 공용 부분을 변경시키고 그래. 얼마 이상의 효력? 지표의 결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봐. 3번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득실 변경을 등기하라 취지를 등기하라. 그걸 헷갈려 여러분. 다시 한다. 공용 부분의 취득 상실 권리의체의 변경. 자, 소멸허가 변경 후에는 등기하라 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은 등기할 필요 없어. 근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득실 변경을 등기하라 취지를 등기하라고. 그거 헷갈리라는 거예요. 규약상에는 득실 변경 등기할 필요 그냥 등기부에다가 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다 이렇게만 등기해놓으면 못해 그거. 해결됐어? 따라서 정리해본다. 공용 부분에는 법정 공용 부분도 있고 또 뭐도 있고 규약 공용 부분, 득실 변경 등기 요 분류. 그러나 규약 공용 부분은 규약에 의해 원래는 전유 부분이니까 지금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 없잖아. 이거 엘리베이터에다 뭐라고 등기해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유 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으니 그렇다는 취지를 등기하라. 그러면 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요 불요. 득실 변경하고 취지하고 구별해놔 이런 거. 그런 거 눈여겨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지 봐 오른쪽에. 대지 법정 대지 있고 규약 대지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지든 규약 대지든 대지를 이용할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 대지 사용권. 그러면 대지 사용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요 불요. 그 밑에 대지 사용권은 득실 변경은 등기요하지 않는다. 밑으로 내려와. 1번 처분. 그러면 대지 사용권도 처분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근데 처분은 분리해서 함께. 그래서 밑에 1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야 이게 원칙이. 그런데 다만 이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잘 들어.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할 수가 분리 처분이 원칙이 안 되는데 규약으로 정해놨으면 가능해. 규약으로.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어디를 봐야 돼? 규약을 봐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유 부분 사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 사는 사람이 규약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유 부분을 사거나 대지 사용권을 사는 사람들이 규약을 볼 수 없으니까 규약에 의한다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대지에다가 등기해 놔야 된다는 거야. 이건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대지권. 그래서 읽어보면 자 전유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원칙이 없어. 그러면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뭐하라고? 등기.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해놓지 않으면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지 사용권만 따로 산 사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자, 이어본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원칙이 불가능해. 그러면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했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라고. 분리 처분 금지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정해놓은 경우에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자. 공용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은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만 따로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 그러면 자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규약으로. 그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용부분 대지 사용권만. 요것만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거지. 공용부분은 규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했어도 그건 무효요. 효력이 없어. 그 다음에 자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지 사용권이 일반적으로 있어.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주로 소유권이면 그게 공유가 된다고. 근데 대지 사용권은 지상권일 수도 있고 또 임차권일 수도 있고 또 대지 사용권은 무상 사용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대지 사용권은. 근데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그게 공유가 되고 공유가 되면 공유는 지분이 이렇게. 다시 한다. 대지 사용권에는 꼭 소유권뿐이요.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어. 그래야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소유권이면 대지 공유자가 돼. 대지 공유자. 그러면 자 공유는 우리 민법에서 공유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야 우연히 만난 것이야 공유는. 그래 그래서 공유는 우연히 만났으니까 공유의 본질은 외워버려.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물 분할의 자유. 그러면 전유 부분 소유자 A가 대지 사용권 중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그건 공유이고, 그러면 대지 공유자들은 민법의 공유처럼 언제든지 분할 청구해버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민법의 공유와는 달리 자 여기보다 대지 공유자들은 건물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거 읽어본다. 1번 대지 공유자는 분할 청구해 못해? 못해. 다시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집합건물법의 책에 대지 사용권에는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지 사용권은 이차권일 수도 있어 없어?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무상 사용. 그럼 여러분들 대지 지분 들어보셨어? 아파트에 대지 지분 이런 들어봤잖아. 그러면 그것은 대지 소유자들이야. 소유자. 그러면 대지 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파트 지분이 몇 평이냐 이렇게 하면 평수가 몇 평이냐 물어보지 않고 재건축할 때 지분이 몇 평이냐 했을 때는 대지 지분을 묻는 것이라고. 그러면 지분이 몇 평이냐 했을 때는 그건 대지 공유자들이야. 공유자. 다시 한번 공동소유. 다시 정리한다.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대지에는 법정 대지도 있고 규약 대지도 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지 사용권은 주로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대지 무엇이 돼? 공유가 된다. 자, 대지 공유인 경우 민법상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으나 대지 공유자들이 분할 청구해버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외워버려. 대지 공유자들은 분할 청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민법과 달리. 이해하셔? 두 번째는 여기 봐. 민법에서 갑과 을이 지금 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고 있어. 공유자들이야. 민법에서. 그럼 갑이 대지 공유자들은 상속인을 두고 죽으면 대지 공유자들은 지분이 자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이 국가로 간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 그런데 대지 공유자들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민법에서의 공유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지도 봐. 대지 공유를 보자고. 대지 공유자 A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가버리는 게 민법인데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대지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뜻이야. 동의해? 전유부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 전유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 국가로 귀속돼야지. 무주의 부동산이 되니까. 여기까지 접수가 됐나? 어째 또 아파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죽으면 그건 누구 땅이 돼? 국가 땅이 된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국가로 가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가야 되겠어? 국가로 가야 되겠어? 이해하셨어? 박수 이해했으면. 지금 그 얘기야 지금. 2번. 대지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잘 읽어봐. 시작.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대지 밑줄 그으셔봐. 공유자의 상속인 없이 사망이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 밑에다가 민법의 공유와 비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만 딱 해놓으면 민법 공부하면 이제 틀려버린다고 그런 것들이. 민법에서의 공유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로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돼. 그래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돼. 근데 집합건물법에서 대지 공유자가 죽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고 국가로 간다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비교해 놓으셔. 공부됐나?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를 지금 배웠어.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의 구성은 건물과 그리고 뭘로 되어 있냐면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다시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 또 뭘로 규약 공용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 대지 또 하나는 규약대지.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은 A가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너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철거해야 돼.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철거하라고는 못하고 그걸 파시오 그러면 팔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몇 번에 있느냐면 위에 2번으로 가봐. 대지에서 처분의 2번으로
대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잘 들어야 돼.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다 같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대지 사용권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그걸 뭐라고? 대지 공유라고 한다 이거야 이게. 그러면 대지 공유자들은 건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분할 청구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대지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가면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고 국가로 간다고?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게. 국가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지 사용권도 없는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가 돼 이렇게.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야, 그 전유 부분 팔아. 그럼 못 팔아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어. 한번 읽어본다.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오른쪽 읽어. 화살표 시작.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을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시가로 이렇게. 시가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자, 대지 사용권의 유무를 배웠어. 있냐 없냐 따져. 그러면 자, 대지 사용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요 분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근데 분리 처분할 수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다. 뭘로? 규약으로. 그러면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했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해 놓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대지 사용권과 관련된 문제야 이게. 그다음 공용부분은 쉬워. 법정 공용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규약. 어느 경우든 득실 변경은 등기하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규약 공용부분은 애초에는 전유 부분이었던 것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되었으니 등기부에 뭐만 기재하라. 취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 되었다는 취지만 등기하라 그런 뜻이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러면 이제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 외워버려. 변경 얼마? 4분의 3 이상의 결의 같이 공부해버려. 그 다음에 공용부분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효력 나오죠. 공용부분으로부터 생긴 채권의 효력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셋째, 공용부분의 득실병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취지를 등기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 설치를 하다가 보존을 하다가 건물에 대해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지나가는 행인이 요 위에서 뭐 툭 떨어져서 있지. 철근 같은 게 툭 떨어져서 머리가 다쳤어. 그럼 이 행인은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돼.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은 하나의 구조거든, 구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에 돌이 있어서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다고. 그럼 어디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구조상의 하자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있지?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아파트 보고?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그 하자가 공용 부분에 존재했는지 전유 부분에 존재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해버려서 관리단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이게 피해자를 쉽게 구조해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요. 그래서 거기 하나 외워버리면 돼. 거기 자 한번 외워본다. 흠의 추정 부분. 그러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의 추정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전유 부분을 팔아먹은 사람은 전유 부분을 팔아먹은 사람을 분양자 그리고 건물을 진 사람을 시공자라고 불러. 그래서 시공자 그리고 분양자. 자,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과거에는 시공자 건물을 진 사람은 책임을 안 졌어서 근데 이제는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도 분양자도 전유 부분을 분양받은 자 또는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밑 한번 본다. 다 같이 분양자 시공자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과거에는 전유 부분에 하자나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시공자였어, 분양자만 졌어. 분양자만 졌는데 2년 전에 집합 건물이 개정되면서 새로 시공자가 돼버린 거야. 이게 시공자 건물 진 사람. 그러면 자, 시공자와 분양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데 이 시공자와 분양자가 지는 담보 책임의 범위는 건물에만 지는 거지 대지에는 지지 않아. 건물 진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면 이 하자 유형에는 한번 외워봐요. 전유 부분의 하자, 공용 부분의 하자 이렇게 있겠지. 근데 그 하자에 공용 부분의 하자든 전유 부분 하자든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고 기타 하자가 있어. 한번 읽어본다. 구 동그라미 구 그리고 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읽어봐요. 안전, 미관상, 마감상, 기타 하자로 나누는데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다시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 그러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것만 물어봐. 그러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냐면 몇 년이야? 10년. 몇 년? 10년. 이것만 외워. 기타는 5년 이하로 정해져.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게 10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언제부턴가를 꼭 기억해야 돼. 언제부터. 이게 기산점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이야? 10년. 10년인데 전유 부분의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는 언제부터냐면 날 인도받은 날. 공용 부분의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는 인도받은 날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법상 이렇게 됐어. 읽어본다. 건축법상. 언제? 밑에 봐. 공용 부분의 하자는 건축법에 따라서는 승인일, 주택법에 의하면 검사일. 그래서 외워버려. 주검 동그라미 쳐. 주검 그리고 건승. 다시 한번 주검. 자 이제 따라선다. 건승. 건축법에서는 승인일부터 기산점이 진행된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르면 승인일이요 검사일이야. 건축법에 따르면 승인일부터 기산점이 진행된다는 거야. 몇 년? 10년 이렇게. 외워놨음? 자,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 10년. 언제부터?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 공용 부분은 주택법에 따르면 검사일. 건축법에 따르면 승인일. 다시 한번 건승. 이렇게 외워놔. 이제 이렇게 해결됐어. 그러면 판례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전유 부분의 하자는 인도받은 날이야. 이게 문제가 되어서 판례가. 그래서 4년 전에 이 장기동, 김포 운양동에 4년 전이 벌써 한 5년 전에 막 텅텅 비어 있었다고. 이 근처에. 김포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셔. 그때 사놨어야 돼. 그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현수막에 아파트 임대해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받아줘.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 다시 한번 임대해서 살아보고 분양받으시오. 그러면 이제 전유분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데 임대해서 살다가 분양을 받았어. 근데 하자가 있다고. 분양받은 물건에. 그러면
분양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이 진행돼야 되겠어? 임차에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진행돼야 되겠어? 전유 부분 어쩌라고 해서 하여튼 인도받은 날. 그래서 분양받은 날로부터 하면 안 돼. 그래서 써놨어. 한번 읽어봐. 전유 부분에 하자는 언제? 인도받은 날인데 한번 읽어본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경우 임대에서 최초로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이 진행이 된다.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주요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와 기타 하자가 있는데, 기타 하자는 시행령에 있어. 시행령. 그러니까 기타 하자는 미관상의 하자, 안전상의 하자, 마감상의 하자 이런 거 있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제시켜보자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냥 집합건물법에 있는 것만 공부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어. 그럼 건물이 멸실되거나 건물이 훼손되어 버렸지. 그러면 그거 외워놔야 돼. 외워본다. 멸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래서 담보책임 그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담보책임의 하자 유형에는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와 기타 하자가 있다. 기타 하자는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시행령에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몇 년? 10년. 자, 그럼 10년 그러면 시작점 알아야 돼. 출발점. 전유 부분은 언제? 인도받은 날. 임대에서 분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대, 한서, 인도받은 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주검, 건, 승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럼 이제 기산점 외워놨고, 그러면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 몇 년이야? 1년 내에 담보책임 물어라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 담보책임을 물은데 내용은 1년 내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에어버려 해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담보책임의 내용에는 밑으로 내려와. 내용에는 에어버려 해제권.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권도 있어.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이 문제가 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거기 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안 떼요.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야. 그때부터 손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자도 보수해 주실 수도 있어 없어요? 담보책임의 내용에는 에어버려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라는 거예요. 10년 내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라 그런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겠어? 현재 소유자이겠어?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 그래서 주체 봐. 다시 한번 주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로 수분양자여 현재의 구분 소유자여. 그렇게 이제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자,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현재의 구분 소유자이다. 누구에게 묻는다고? 누구에게? 여러분 분양자, 시공자에게. 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시 해제, 손해배상,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몇 년? 10년. 언제부터? 건승, 인승, 인도 이렇게 외워놨던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의 구성원을 살펴봤더니 봐. 집합건물의 구성원은 읽어본다. 분양자,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구분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은, 자, 아파트를 분양한 건물을 팔아먹은 분양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당연히.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은 아파트를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단을 구성해 줘야 돼. 관리단을. 그럼 언제부터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넘겨줘야 되냐면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등기를 마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래서 읽어본다.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등기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집회를 소집해 줘야 돼. 분양자는. 한번 읽어본다. 외워본다. 매수인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등기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집회를 소집해서 관리인을 선임해 줘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자, 관리를 하기 위한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관리단은 설립 절차가 필요하다, 설립 절차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종중원이 돼버리는 것처럼 관리단도 아파트 사버리면 그냥 관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절차가 필요 없고 관리단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읽어본다. 선관주의 의무.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갖지 않는 자를 골라라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 작년 문제 본다. 다음 중 선관주의 의무를 갖지 않는 자 1번 유치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공동소유자. 누구요? 공동소유자는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게 아니잖아. 자기 물건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선관주의 의무가 없어. 그럼 관리단은 선관주의 의무 있음 없음? 그렇게 하나 외워놓으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선임해야 돼? 10인 이상일 때. 외워요. 다시 10인 이상일 때. 그럼 관리단을 이끌어가야 될 주체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도 된다? 그거 다 밑줄 그으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일 필요 없다 이렇게.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여기 봐. 관리인의 행동을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많이 할 수 있지. 그래서 관리인의 부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 오른쪽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돼. 두 개 비교해봐. 다시 한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찌해야 돼? 구분 소유자이어야 돼. 그러면 관리인의 가장 큰 의무는 밑으로 내려와서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줘야 돼. 관리인의 가장 큰 의무는 무슨 짓을 해야 돼? 근데 이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매년 1회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집합건물법에서 매년 1회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놨더니 젠장 12월에 해도 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날짜는 관리는 언제 해야 되냐면 회계연도 다시 한번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요 3개월이요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게 하나 외워놓으셔. 관리인의 가장 큰 의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를 1년에 언제 해야 돼? 연말에 연초에? 그런 거 없잖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 정도 이해해 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집합건물의 구성원들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관리. 그럼 집합건물을 관리하려거든 관리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관리단은 관리하려거든 관리단이 성립이 되는데 관리단은 가입 신청서 내야 돼. 구분 소유자 되면 당연히 성립이 돼. 그래. 그래서 한 건물에 이게 100호야 100호. 아파트 진 사람이 100호를 지었는데 1층만 10개 분양이 됐어. 10개.
그럼 구분 소유자는 몇 사람이요? 10개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있잖아 여기. 다시 한번 11사람. 11사람이 구분 소유자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양된 거 여기는 미분양 아니야. 그냥 미분양 한 사람 분양자 한 사람 있겠지 소유자. 아니 건축주가 100호를 만들었는데 10개는 분양했고 90개는 분양 못했어. 그럼 90개는 누구 소유요? 건축주 거. 그 사람이 구분 소유자라니까. 그러면 관리단은 몇 사람이요? 11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관리단이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관리단은 성립이 되고 저기 봐. 관리단을 이끌어가야 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10인 이상이면 대표로 선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인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관리하려거든 법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규약을 만들어야 돼. 규약을. 그럼 밑에 이제 본다. 자, 규약 어디 있어? 빼버렸나? 규약이 없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4번 집회 및 결의 나오죠? 그 4번 위에다가 3번 위에다가 규약 한번 써봐. 물론 밑에 있기는 있어. 근데 규약에다가 뭐라 하냐면 규약의 여러분 3번 바로 위에 집회 및 결의 나오지? 여기 봐. 규약을 만들어서 집회 소집해서 집회에서 결의할 거라고 지금 순서가. 따라서 나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어서 이제 소집해야지. 그래서 소집해서 손들기를 한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집회 전에 규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기다가 여러분들 3번 오른쪽에다가 3번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을 만들고 설정, 변경시키고 없앤다. 그러면 얼마 이상의 결의냐면 4분의 3 이상의 결의. 규약을 만들 때에는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의 결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외워. 됐지? 안 보여 글씨가? 규약의 설정. 글씨라도 똑바로 써달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얼마 이상의 결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만 외워놔. 이제 규약을 만들었어. 그러면 집회를 소집해야지. 이제 집회는 두 개가 있어. 다 정기총회, 임시관리단 집회. 집회에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는 다시 한번 정기, 임시. 누가 소집해? 정기든 임시든? 관리인이 소집해야 돼. 그러면 집회는 관리인 소집하려거든 소집 통지를 보내야지. 소집 통지를. 그래서 밑에 본다. 다 같이 소집 통지. 2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다음 밑으로 가서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 소집해야 되는 경우 급할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급할 때인데 어느 것이 급한지는 몰라. 그래서 외워버려. 전원의 동의.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거기에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가로 2번 됐나? 그럼 이제 집회를 소집했어. 소집 통지를 해서 이제 모였다고. 그럼 손들기 해야지. 의결권자. 그럼 의결권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못 온 사람도 구분 소유자야 아니요? 소유자지? 아직 등기 못 온 사람도 돈을 냈잖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의결권이 있어. 그 다음에 의결권은 에어버려 1호당 1인. 그래서 두 사람 나오면 안 돼. 1호당 1인이야. 그러면 여기가 수험생 여러분, 여기가 A와 아파트가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 공유.
501호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다고. 그럼 의결권 행사할 때는 한 사람만 나와야 돼? 두 사람 나와야 돼? 1호수당 1인이라고 그랬어. 두 사람 나오면 안 돼. 그럼 공유인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A도 2분의 1, B도 2분의 1 해서 의결권 행사할 사람을 못 정했다고. 못 정했어. 그럼 둘이 다 나와서 지분별로 행사해야 돼? 전원이 못 나온다? 아까 얘기했어. 1호당 1인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읽어본다. 의결권. 1번 미등기 취득자도 할 수 있고 2번에다가 봐. 자, 공유인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다면 각자가 지분별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전원이 다 못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유는 아까 이유는 어떻게? 원칙이 1호당 1인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의결권 행사할 사람은. 그 다음에 의결권자 결의 방법은 이제 결의를 해야 돼. 결의 방법은 꼭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서면, 전자적 방법,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을 대리인에게 시켜도 되고. 그래서 의결 방법은 한번 읽어본다. 서면, 전자적 방법 두 개 합해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두 개 합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고. 또 이런 짓을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 대리인에게 서면 보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제 결의를 했으면 결의의 효력이야. 그러면 결의의 효력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이건 간단한 것이야. 그래서 결의의 효력은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 다음에 6번에다 별표를 내. 결의를 했는데 이제 결의 방법을